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37.5%가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 준비된 자산은 적정 노후 생활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자산이 급격하게 고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자산을 가지고 안락한 노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덜커덕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모아놓은 재산마저 날리게 된다면 참으로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버 파산이라고도 불리는 노후의 경제적 파산과 관련하여 그 이유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평소의 실천사항을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일하며 모아온 자산, 우리에게 이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재산의 많고 적음을 알리는 숫자 혹은 비싼 밥을 먹기 위한 수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이후 우리에게 자산이란 내 삶의 품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젊었을 때의 가난은 불편함이지만 노년의 빈곤은 비참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못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서러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미안함,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고립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타리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 의료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병이 닥치면 예상보다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보험에 드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1823년 창간된 후 꾸준하게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의학저널 더 랜싯에 따르면 60세 이후 매일 20분간의 저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200만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그 금액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벼운 산책과 가벼운 스쿼트와 같은 근력 운동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 꾸준하게 해주는 것, 이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 건강과 관련하여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비교 집단 대비 인지 저하 속도가 70% 더 빠르며 이는 곧 판단력 상실로 인한 자산관리 실패로 이어질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되도록 짬을 내서 가족 간의 모임을 넘어서서 타인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바둑, 체스, 카드게임 혹은 새로운 외국어나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타인과 소통하며 규칙을 개선하는 행위는 전두엽을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합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지원이 노후 파산 가구의 약 25%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이나 결혼 비용 부담입니다. 내가 덜 쓰고 말지 자식 기 죽일 수 없다며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가 나의 노후 파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면 그 부양의 책임은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무리해서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자녀의 미래까지 발목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녀에 대한 증여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마십시오.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노후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 금융 사기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는 법을 몰라서 노후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고수익 투자 사기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원금도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광고가 있다면 무조건 멀리하십시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100% 사기라고 의심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할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 인간의 유동적 지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이는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응하는 속도를 늦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러쉬대학교 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금융가독성 점수가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보다 금융사기를 당할 확률이 220% 높았습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의 변화로 인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흐려지고 감성적 호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뇌 시스템 변화가 사기나 무리한 부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노화 속도는 늦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노후 자산을 지키는 72시간 법칙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뇌 훈련을 통하여 뇌의 인지 능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72시간 법칙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가까운 누구로부터 돈과 관련한 제안을 받으면 내 원칙상 모든 경제적 결정은 3일 뒤에 답을 준다라는 문장을 입버릇처럼 만드십시오. 이는 감정적 뇌가 가라앉고 이성적 뇌가 개입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어떤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요청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때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배우자라든가 신뢰하는 오랜 친구, 세무사와 같은 제3의 전문가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를 만드시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의 냉각기를 가지는 것을 즉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브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 규모에 맞춰 적정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금액 이상의 큰 지출이나 자산 변동이 필요한 결정이 생기면 즉시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3일 뒤에 다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노후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뇌 훈련을 통해 인지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작게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어벽을 탄탄하게 하고 크게는 노년의 정신 건강에 탄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평소의 생활 습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판단력을 예리하게 만드는 의사결정 피로관리 실천법입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하루 동안 내리는 결정이 많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대개 이 피로가 쌓였을 때 발생합니다. 의사결정 피로를 관리하는 실전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시간대 설정과 HALT, 홀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간대 설정이라는 것은 은행 업무, 투자 상담, 고가의 물건 구매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시간대를 뇌의 피로가 쌓이지 않은 시간대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를 추천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사기나 유혹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관리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오후 3시 전에 하시고 모르는 전화는 배고플 때 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아끼는 것이 자산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HALT, 즉 홀트 전략의 실천은 멈춤을 배우는 작업입니다. 영어 단어 홀트는 그 자체의 의미가 멈춤이기도 하지만 HALT 전략을 말할 때는 특별히 배고프거나 hungry죠. 화나거나 angry, 외롭거나 lonely, 피곤할 때 tired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입니다. 앞서 말한 상황들, 즉 배가 고프거나 화가 나 있거나 강한 외로움을 느끼거나 피곤할 때는 반드시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상태에서는 뇌의 보상 회로가 왜곡되어서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실천 방법으로 소개할 내용은 뇌 청소입니다. 뇌 청소를 위해서는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파픽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여서 뇌의 인지 방어막을 매일 재생시키는 훈련에 나설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자산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평소에 실천하셔서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건강하고 존엄을 지키는 노후를 위한 여정에 동행하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